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이진 트리를 이용한 자료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덟 번째 노트에서 살펴볼 자료 구조는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근데 이 실제 8장에서 우리가 만들고 배우는 이진 검색 트리를 실제 자료 구조에서 사용하지는 않고요. 실제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 9장에서 배우는 균형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근데 이진 검색 트리를 알아야 이제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먼저 이진 검색 트리라는 거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진 검색 트리가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선형 자료 구조에 비해서 뭐가 좋냐, 어떤 점이 이득이 있냐, 요거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뭔가 좋은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것이 필요할 때 선형 자료 구조 대신에 이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Local Search Data Structure라는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나오는 이 Local Search Data Structure라는 게 제가 어떤 교재에서 본 용어인데 널리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교재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주변을 검색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의 주변. 그래서 어떤 연산들을 제공해야 되냐면은 range search. 우리가 중간 시험에서도 했었죠. range search. 그 다음에 nearest neighbor. 이 값하고 가장 가까운 값이 뭐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빠르게 찾아줄 수 있는 그런 자료 구조들을 로컬 서치 데이터 스트럭처라고 그러고요. 레인지 서치는 키값, 저장되어 있는 자료 구조에 저장되어 있는 키값의 범위를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뭐가 있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저장된 값들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5와 12를 줘서 레인지 서치를 하게 되면 5와 12를 포함할 수 있어요. 5와 12를 포함해서 요 사이에 있는 값들이 어떤 값들이 저장되어 있냐. 그럼 6, 7, 10 세 개가 저장되어 있는 거고 nearest neighbor는 걔와 걔의 이전 노드 또는 후속 노드가 뭔지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을 주면 1, 4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nearest neighbor는 항상 값을 두 개를 반환해 주는데 그 후속 선행 요소, 후속 요소 이렇게 전했는데 맨 앞에 그러니까 제일 키값이 작은 애는 그보다 앞에 있는 애가 없겠죠. 그리고 제일 큰 애는 걔보다 뒤에 있는 애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이 값들을 다르게 줘야 되겠죠. 예를 들면 nearest neighbor 1을 요구했다. 여기가 1이다. 그러면 1을 줄 수도 있습니다. 1이 아니라 뭐야? 14를 줄 수가 있는 거죠. 14. 왜냐하면 1에 이전 노드는 없으니까 얘의 값을 그대로 이전 노드 값으로 넣고 이제 후속 노드는 얘의 다음 노드는 4니까 3을 줬을 때와 똑같은 값을 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15를 주면 15, 15. 13, 15를 줄 수가 있습니다. 13, 15. 그리고 17을 주면 15, 17, 15, 15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어떤 값을 반환할지는 이제 그 맨 앞 요소하고 맨 뒷 요소는 이제 조금 판단해서 없다라는 걸 표시하는 특별한 값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값을 표시해서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range search하고 nearest neighbor 요 두 가지 연산을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테이블은 이제 나중에 배울 거니까 뭐 논외로 하고, 두 번째 대안 2와 대안 3을 살펴보면 정렬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정렬이 되어 있지 않은 자료 구조에서 range search를 한다. nearest neighbor를 찾는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봐야 되겠죠. 데이터들이 정렬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디에 어떤 요소가 있을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비용이 ON이 되는 거죠. ON 비용이 들어가요. 배열 기반 정렬 리스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정렬되어 있어요. 정렬되어 있으면은 range search 같은 경우에는 시작 구간으로 우리가 이진 검색을 조금 수정하면 처음 시작 구간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간 다음에 거기서부터 이제 끝 구간까지 차례대로 가면서 값을 가져오면 돼요. 물론 이 경우에도 그 시작 구간과 우리가 숙제, 그러니까 시험에서 했듯이 이제 A, B가 주어지면 A의 시작 구간 찾고 B의 끝 구간을 찾으면 되겠죠. 아니면 B 플러스 1의 시작 구간을 찾으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이 답시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애들 끄집어내려면 어쨌든 가야 되는 거죠.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로그 m 플러스 k가 되는 거고요. nearest neighbor는 이진 검색하면은 바로 그 위치로는 가겠죠. 그러면 색인에 -1이라면 previous가 되겠고, 이제 +1이라면 next가 되니까 log n에 이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연산을 놓고 보면 얘보다는 효율적이죠. 효율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데이터를 다 저장해 놓은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는 계속적으로 추가될 수 있고 삭제될 수 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동적 데이터라 그래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계속 발생하는 거고 또 기존에 있던 데이터들이 또 필요에 의해서 삭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연산만 효율적이면 의미가 없고 얘도 추가 삭제하는 비용들도 효율적이 돼야 되겠죠. 근데 선형 그 리스트에서는 어떤 방식을 쓰든지 간에 이제 추가와 삭제가 효율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다는 건 로그 n에 안 되는 거죠. 더 빠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산들을 추가와 삭제도 효과적으로 하면서 range search나 nearest neighbor도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자료 구조가 뭐가 없겠냐, 어떻게 하면은 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겠냐, 그걸 생각해 보면은 이번에 배우는 이진 검색 트리를 이용하면 이제 삽입 추가와 삭제도 로그 n에 할 수가 있고 range search도 로그 n에 할 수 있고 nearest neighbor도 로그 n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데이터이면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분석을 많이 해야 된다. 제일 작은 값이 뭐냐, 제일 큰 값이 뭐냐, 구간에 있는 데이터들이 뭐냐, 이런 것들을 빠르게 알고 싶으면은 선형 자료 구조보다는 이제 이진 검색 트리를 사용하면 효과적이에요. 근데 이 이진 검색 트리, 이번 노트에서 배우는 이진 검색 트리는 그 트리의 높이가, 트리의 모습이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은 데이터를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은 트리의 높이가 효율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트리의 높이가 이진 트리니까 자식이 최대 몇 개? 2개가 있는 거죠. 근데 트리가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얘가 선형 자료 구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ON의 비용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가 최적화돼서, 즉 트리의 높이가 최소화돼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비용이 어떻게 로그 n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트리의 높이가 최악인 경우에는 로그 n이 되는 게 아니라 on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이진 검색 트리는 그게 안 돼. 근데 균형 이진 검색 트리, 다음 챕터에 배울 그 이진 검색 트리는 항상 데이터가 추가되고 삭제되더라도 늘 트리의 높이를 최적은 아니지만 로그 n에 비례하게끔 보장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활용하는 이진 검색 트리는 이 챕터에서 배우는 이진 검색 트리가 아니라 균형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그러면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검색에 효과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진 트리로 모델링을 하는데 요 노드에, 이 트리에 있는 노드에 들어가는 값들이 뭐냐면은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키 값이에요. 검색하고자 하는 값들. 정수들을 저장해서 정수를 검색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정수들을 저장해야 되는 거고, 뭐 아니면은 학생을 저장하는데 학생을 학번을 이용해서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학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고, 이런 식으로 뭐 노드를 하나 더 둬서 여기에 실제 학생은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학번이 들어가고. 네, 이런 식으로 이진 검색 트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이진 검색 트리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노드가 있을 때 그 노드의 왼쪽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는 작은 애예요. 그리고 이 노드를 기준으로 오른쪽 좌식에 있는 애들은 얘보다는 큰 애예요. 그래서 모든 경우에 어떤 노드를 잡아보면 이쪽에 있는 데이터는 얘보다 작은 애, 이쪽에 있는 애는 얘보다 큰 애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내가 50이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그럼 검색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루트부터 이제 시작하겠죠. 그래서 루트랑 비교해요. 50이 60보다 작으니까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교해. 45랑 비교했더니 더 크죠. 그럼 오른쪽으로 오고, 얘랑 비교했더니 더 작아.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있구나. 그러면 검색을 할 때 검색 비용이 뭐에 비례해요?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제 정렬된 그 선형 배열에서 이진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이진 검색은 어떻게 해? 중앙에 비교한 다음에 작으면 이쪽에 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진 검색을 우리가 이 정렬된 배열에서 하는 이진 검색을 이진 트리로 바꿔놓은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노드 수와 이쪽에 있는 노드 수가 비슷해지면 이제 균형이 되는 거예요. 그럼 트리의 높이가 최소화되겠죠. 이쪽으로만 쭉 가면은 이제 편향된 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진 검색 트리입니다. 그래서 이진 검색 트리는 이제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트리의 모습이 결정이 되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항상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면 어디로 추가돼요? 트리의 단말로 추가됩니다. 맨 아래로. 그럼 이 노드에서 예를 들면은 42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냐? 60보다 작죠? 이쪽이 가 있어야 되겠죠? 45보다 작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돼요. 41보다는 크죠? 42가. 이쪽으로 가야 돼요. 43보다 작으니까 42가 어디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 트리에서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트리의 모습이 지금 요 세 개의 트리는 다 이진 트리입니다. 이진 검색 트리예요. 그리고 똑같은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습은 다 다르죠. 그 모습은 어떻게 해서 결정돼? 삽입하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한 순서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얘를 이제 실제적인 자료 구조로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트리가 만들어지면은 얘는 그냥 선형인 거랑 다른 게 없죠. 그래서 불편하고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여기에 보면 지금 가려져 있는데 두 개의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선형 자료 구조들은 시각화를 안 해도 머릿속으로 좀 잘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트리나 그래프처럼 비선형 자료 구조들은 그냥 생각으로 하기에는 되게 어렵고 내가 손으로 그려보기는 되게 불편해요.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구조를 시각화해주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자료 구조들을 시각화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인서트 이런 식으로 어떤 연산들의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를 학습할 때에는 그 모습들이 잘 연상이 안 되거나 어떤 값들을 순서대로 넣었을 때 트리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나 또 이 모습에서 어떤 요소를 삭제했을 때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시면은 이제 요 두 개 사이트가 있는데 그거 말고 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썼던 사이트들이니까 여기 가서 해보면서 살펴보시면 이제 학습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진 검색, 이진 트리는 우리가 순회를 하는 방법을 보통 이진 트리나 그냥 트리 또 더 나아가서 그래프에서 우리가 검색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검색 방법은 BFS, DFS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BFS, DS 말고 이진 검색, 이진 트리에서는 전위, 중위, 후위 세 가지 또 그 순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순회하는 세 가지 방법은 뭐에서 차이가 난다? 루트를 방문하는 순서에서 차이가 나고 항상 왼쪽을 오른쪽보다는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세 가지로 요 트리나 요 트리를 방문해 보면 인 오더를 한번 보세요. 인 오더의 결과는 어떻게 돼요? 정렬된 상태로 얻죠. 순회를 하면 정렬된 상태로 얻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내가 반복자를 이용해서 순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순회 방법을 쓰겠어요? 인오더 방법을 써요. 인오더. 그래서 인오더는 그 순서대로 쭉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프리오더하고 포스트오더는 어떤 쓸모가 있냐? 별로 쓸모는 없어요. 근데 억지로 그 쓸모를 좀 찾으면은 프리오더는 프리오더로 쭉 방문한 다음에 다시 그 프리오더 순서대로 삽입을 하면은 똑같은 모습의 트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뭐 C++에서 복사 생성자를 만들고 싶다. 이진 검색 트리. 그럼 이 트리의 모습과 이 트리의 모습을 또 똑같이 만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프리오더로 쫙 방문한 다음에 그 순서대로 다시 쭉 애드하면은 똑같은 모습을 얻을 수 있고요. 포스 오더는 루트를 맨 마지막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단말부터 뭔가 쭉 차례대로 처리하고 싶으면은 포스 오더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 굳이 포스 오더를 이용하지 않고도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이제 요 프리오더, 인오더, 포스오더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어떤 순회 방법은 인오더가 되겠습니다. 중위순위. 그래서 중위순위로 하면은 정렬된 순서로 이제 우리가 자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진 검색 트리를 차례대로 한번 이제 요 5가지 버전으로 뭐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숙제로 하실 텐데
어쨌든 이 순서대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트리는 재기적인 구조라 그랬죠. 그렇죠? 루트가 있으면 이 루트는 또 자식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럼 자식으로 내려오면은 자식은 또 부분 트리의 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재기적으로 구현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오히려 더 코드의 간결성은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기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게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재기 프로그래밍, 재기 함수를 이용한 재기 알고리즘으로 어떤 연산들 구현하는 것들을 좀 많이 연습해 보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재기적으로 모든 연산들을 독립적으로 구현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구현된 거, 이렇게 이제 연산들을 다 독립적으로 구현하게 되면은 중복된 코드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그 중복된 코드들을 제거해 가지고 깔끔한 코드로 바꾸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실습이 되겠고, 첫 번째 실습을 할 때는 원래 이제 이진 트리니까 트리 노드가 있고, 트리 노드는 세 가지 요소를 기본적으로 유지하겠죠. 레이블, 왼쪽 자식 포인터, 오른쪽 자식 포인터, 이렇게 세 가지 값을 그 구조체로 유지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추가로 뭘 유지할 수 있어요? 부모에 대한 포인터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실습 1, 또 그거를 개선한 실습 2에서는 부모 포인터를 유지하지 않은 상태로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여기다가 이제 부모 포인터를 추가해 가지고 부모 포인터를 유지하는 버전으로 바꿔볼 겁니다. 이 부모 포인터가 모든 연산을 구현할 때 필요한 건 아닌데, 이제 부모 포인터 연산을 만들다 보면 쭉 내려가다가 다시 되돌아 올라가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산에 따라서는. 그 경우에는 부모 포인터가 있으면 쉽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부모 포인터가 없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 무슨 자료 구조를 추가적으로 쓴다? 스택 자료 구조를 쓰시면 돼요. 내려가면서 내가 방문한 노드들을 스택에 저장하면 그 스택 톱에는 바로 부모가 있고, 그걸 뽑아내면 그 다음에는 그 부모의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끝에는 루트 노드가 들어가 있겠죠. 스택 맨 아래는. 그래서 그렇게 만들 거고, 그 다음에는 재기적으로 만들었었는데 효율성을 좀 높이려면은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것보다는 비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기적으로 구현한 거를 비재기적으로 바꿔볼 거고, 재기적으로 구현한 걸 비재기적으로 바꿀 때 기계적으로 바꾸는 몇 가지 방법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근데 어떤 연산들은 비재기적으로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매우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재기함수가 좋은 거다, 편리한 거다, 이런 걸 또 좀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넘어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아까 비싼 얘기들은 다 설명을 좀 했는데, 이제 add는 어디로 추가된다? 항상 단말로 추가가 되는 거고요. 단말. 맨 아래로 추가가 돼요. 단말. 그리고 add 말고 remove가 있는데, 이제 remove가 좀 어려워요. 이 BST에서 다른 것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remove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remove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이 경우의 수를 나눌 수 있냐면은 단말을 삭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삭제하고자 하는 애가 단말 노드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2는 단말 노드는 아니지만 자식을 몇 개 갖고 있어요? 하나만 갖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는 이 9는 자식을 둘 다 갖고 있는 애예요.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자식이 둘 다 있는 게 어렵겠죠. 그러면 다시 와서 얘 삭제가 되게 간단하겠죠. 얘는 어떻게 돼? 얘를 그냥 날리고 요 링크를
널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노드를 삭제한다는 건 얘만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라 모두 바뀌어야 돼요. 얘의 부모 정보가 바뀌어야 되죠. 우리가 단일 연결 구조를 할 때에도 프리비어스 이렇게 따라간 거는 커런트를 딜리트 해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정보를 노드의 정보를 바꾸는 건 커런트 애가 바꾸는 게 아니라 뭘 바꿔요? 프리비어스를 바꿔줘야죠. 스킵하게끔.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는 또 단일 연결 구조에서 얘를 삭제하니까 얘가 얘를 가리키다가 뭘 가리키게 해야 돼? 얘를 가리키게 하면 되죠. 그래서 단말이나 자식이 하나 있는 애는 예전에 우리가 단일 연결 구조를 구현했을 때처럼 비슷하게 구현하면 쉽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딨어? 단말이 그러니까 삭제할 노드인데 그 자식이 2개 있는 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쟤를 삭제를 안 해. 쟤를 삭제를 하지 않고 단말을 또는 자식이 하나 있는 애를 대신 삭제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대신 삭제할 수 있게 하냐면은 여기에 있던 이 9라는 값을 다른 값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트리에 있는 다른 값으로 바꾸고 그 바꿔놓은 노드를 없애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9라는 애를 삭제를 하고 싶으면 얘랑 요 위치에 갈 수 있는 애가 뭐냐 하면은 9의 previous 노드 또는 9의 next 노드예요. 9의 previous 노드는 8입니다. 8. 8이 저 위치로 가고 요 8이라는 노드를 없애면 돼요. 또는 12가 일로 가도 돼요. 12가 9의 다음 요소잖아요. 12가 가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삭제할 노드를 찾았는데 이 노드가 자식이 둘 다 있어. 그럼 또 추가적으로 뭘 찾아? previous나 next를 찾습니다. next를 찾은 다음에 그 애의 값과 삭제하려는 노드의 값을 바꾸고 그 다음에는 그 바꾼 노드를 삭제하게 되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바꿔치기 한 노드는 무조건적으로 단말이거나 아니면은 뭐가 된다? 자식이 하나 있는 애가 돼요. 그래서 항상 삭제는 궁극적으로는 이런 케이스로 삭제를 하게끔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 식으로 삭제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용할 거는 오른쪽보다는 왼쪽 애로 교체하는 형태로 구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previous 노드로 삭제를 하려고 그래요. next가 아니라 근데 next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보통 previous로 하고 previous와 next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럴 수는 없어요. 이 노드에서 가장 큰 애는 어떤 애일까? 이진 검색 트리에서 가장 큰 애는 어떤 애일까? 어디일까? 루트에서 어디로 가면 가장 큰 애를 만날까? 오른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갈 때까지 와서 없어. 그럼 12가 가장 큰 애야. 가장 작은 애는 왼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근데 얘가 자식이 양쪽으로 다 있는 애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뭔가는 나올 거고 이쪽으로 가도 뭔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넥스트와 프리비어스 애가 없는 애는 아닌 거죠. 없는 애라는 건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죠. 그러면 노드의 수는 넥스트와 프리비어스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노드가 있는데 이 노드의 이 키값의 다음 키값 하나 큰 애가 아니라 플러스 1 내는 애가 아니라 데이터들이 막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5의 넥스트면 6이 아니라 6일 수도 있죠. 근데 6이 없고 7일 수도 있고 9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넥스트 다음 요소 얘의 다음 이렇게 정렬했을 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게 우리가 선형 자료 구조에서는 중복된 요소를 유지를 할 수도 있죠. 중복된 요소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자료 구조는
목적이 뭐냐면 검색을 빠르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7을 3개도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학생 같은 경우도 키를 이름으로 쓰면 안 되겠죠. 왜? 이름은 여러 사람이 똑같을 수 있죠. 근데 학번은 그렇진 않겠죠. 그래서 이 이진 검색은 검색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중복된 키 값들은 없어요. 저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중복된 키 값이 없는 애예요. 그러면 넥스트가 어떤 애가 넥스트가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에 이제 봐요. 오른쪽 자식이 있는 경우에요. 그럼 넥스트. 이 A의 요 T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야? A보다는 작은 애야, 큰 애야? 큰 애죠.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 큰 애예요. 그러면 넥스트는 이 T에서 어떤 애가 돼야 돼? 가장 작은 애가 돼야 돼. 그래야 넥스트가 되지. A의 넥스트는 얘네들은 다 큰 애인데 여기서 얘네도 제일 작은 애가 돼야 돼. 요 트리에서 제일 작은 애는 어떻게 가? 여기로 간 다음에 계속 왼쪽으로 가면은 가장 작은 애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는 이쪽 오른쪽으로 가서 계속 왼쪽으로 가면 그 애가 이제 넥스트가 되는데 그것만 유일하냐라는 생각을 이제 해봐야 돼요. 얘의 부모들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봅시다. 부모인데 이렇게 돼서 B로 올라가요. 그럼 B는 A보다 큰 애야, 작은 애야? 작은 애죠. 근데 이렇게 가서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즉 부모가 내가 부모의 오른쪽이면 내 부모는 나보다 작은 애예요. 그게 계속 작은 애만 있을 수 있는데 가다가 이쪽으로 꺾여. 반대쪽으로 꺾이면은 이 C는 A보다 어떤 애야? C는 A보다는 큰 애예요. 왜냐하면 C 기준으로 이쪽에 있는 애들은 다 얘보다는 작은 애예요. 그러면 이 C는 A보다 큰 애예요. 그리고 또 더 올라가. 그러면 더 큰 애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넥스트가 안 되죠. C보다 큰 애니까. 그러니까 A의 넥스트는 C 아니면 요 T에서 여기 있는 애. 가장 왼쪽에 있는 애예요. 그러면 얘하고 비교하면 어떤 애가 더 큰 애예요? C가 더 큰 애죠? 그럼 A의 넥스트는 뭐야? 요 애예요. 요 애.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은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걔가 보다 넥스트 A예요. 근데 오른쪽이 없어. 오른쪽이 없으면 어떻게 가? 부모를 따라 올라가야 돼요. 부모를 따라 올라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이는 반대쪽으로 꺾이는 게 있으면 걔가 부모가 그 넥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양쪽 다 있다 그러면 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넥스트는 오른쪽 자식이 있으면 무조건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요에 그러니까 서브트리에서 가장 작은 애가 A의 넥스트가 되는 거고요. 만약 오른쪽이 없으면 요런 애, 요 C 같은 애를 찾아야 돼요. C를 찾으면 C가 넥스트가 된다. 프리비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리비어스도 그러면 왼쪽 자식이 있으면 이 T에 있는 애들은 A보다 어때? 다 작죠? 그럼 A의 프리비어스에는 이 T에서 가장 큰 애죠. 그럼 어떻게 가? 이쪽으로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서 다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제 그 A의 프리비어스 바로 이전 노드를 찾을 수 있어요. 얘보다는 작은 키값. 그렇지만 다른 애보다는 다 큰 이 키값을 찾을 수가 있고요. 물론 얘도 이렇게 올라가면 얘가 얘보다는 작은 애인데 C는 작은 애인데 이 C와 얘를 비교해 보면은 얘가 더 큰 애예요. 얘가 더 큰 애이기 때문에 왼쪽이 있으면 왼쪽 자식이 있으면 왼쪽으로 가서 쭉 오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프리비어스를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보시면 여기서 어디 있어? 이 12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면 돼요. 왼쪽으로 가서 가.
여기서 넥스트는 이쪽 가서 일로 오겠죠. 13이겠죠. 이 17의 프리비어스는 15가 되겠고 가다 보면 없어요. 13의 넥스트는 꺾였으니까 바로 15가 넥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프리비어스하고 넥스트를 우리가 찾으려고 그런다. 그럼 13의 프리비어스를 찾고 싶다. 프리비어스. 그러면 여기서부터 검색해서 13을 찾아가요. 그랬더니 없어. 밑으로는.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12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올라가려면 패러ન્ટ 포인터가 있으면 거꾸로 다시 따라가면 되겠고 패러ન્ટ 포인터가 없으면 13을 찾으러 갈 때 이 노드들을 스택에 저장해 놓은 다음에 다시 스택에서 하나씩 뽑아가면서 13보다 작은 애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아까 있었는데. 삭제. 순회. 순회는 이제 재기적으로 우리가 구현해야 되는데, 요거는 실제 하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이따 설명드릴 것 같고. 자, 이 이진 검색 트리는 삽입되는 순서에 의해서 트리의 모습이 결정이 되고 이 모습은 매우 편향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편향되면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연산들이 대단히 비효율적으로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진 검색을 트리를 사용하다가 트리를 다시 재배치시켜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균형이 되게끔, 최적화가 되게끔 어떤 방법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트리의 균형 맞추기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 트리에 어떤 값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 뭘 해요? 순회를 하는 거죠. 근데 순회를 하는 방법은 인오더, 프리오더, 그리고 포스오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DFS, BFS 하는 방법들도 있지만 프리오더와 DFS는 같은 거고 BFS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얻어내겠죠. 근데 요 세 가지로 우리가 얻어낸 다음에 요 얻어낸 순서대로 다시 트리를 만들어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리오더로 얘를 읽고 나서 다시 똑같은 요 순서대로 트리를 만들면은 원래와 동일한 모습이 돼요. 그리고 정렬된 순서로 삽입하면은 제일 편향된 트리가 되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쭉 되니까 제일 편향된 트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순회 방법으로 순회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그 순서대로 삽입해서는 트리의 균형을 또 트리의 높이를 최적화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인오더로 방문해요. 그럼 정렬된 순서로 얻게 됩니다. 그럼 정렬된 순서로 얻었을 때 이 애들 중에 어떤 애가 루트로 가면 좋을까? 트리의 높이를 최소화하려면 이들 중에 어떤 애가 루트로 가면 좋을까요? 그렇죠. 중간값이 루트로 가면 좋아요. 왜냐하면 중간값이 루트에 가면은 왼쪽에 있는 노드의 개수와 오른쪽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있는 애가 루트로 가야 돼. 그러면 얘가 중간에 애가 루트로 갔으면 3, 5, 7 중에 그 다음엔 어떤 애가 중간에 가야 될까? 그 다음을 가야 될까? 5가 가야 되겠죠. 또 이렇게 나왔을 때 나머지 또 중간애를 먼저 삽입하고 그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균형을 최적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한 다음에 정렬을 어떻게 해요? 정렬의 순서를 어떻게 얻어요? 인오더로 방문하는 거예요. 인오더로 순회하는 데 비용은 얼마일까? 모든 순회의 비용은 노드를 딱 한 번씩만 방문해요. 순서만 다르지만 딱 한 번씩 방문해요. 그러면 빅 O가 어떻게 돼요? O, N이 되죠.
ON으로 방문한 다음에 인 오더를 얻어내고 중간에를 삽입하고 또 여기 중에 중간을 찾아 삽입하고 또 삽입하고 그래서 재기적으로 우리가 구현해 가지고 이 중간에를 먼저 삽입하는 어떤 구간의 중간에를 먼저 삽입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은 양 부분 트리 자식의 부분 트리에 있는 노드의 개수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트리의 높이는 최적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이지 검색 트리를 사용하지 않지만 만약 사용한다 그러면은 삽입하다 보면 데이터의 균형이 많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균형을 다시 맞춘 다음에 또 쓰면은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균형 맞추는 거를 매번 데이터를 삽입할 때마다 하면은 안 되고 만약에 쓴다 그러면은 늘 검사를 하는 거예요. 트리의 높이를 늘 측정해 가지고 트리의 높이가 어떤 균형 트리의 높이보다 너무 커지면 이런 방법을 써서 트리의 균형을 복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잠깐 쉬었다가 실제 코드를 우리가